금주를 방해하는 요인이 뭘까? 아까 처음에 이제 고민거리 말씀해 주신 분 계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불면이나 무기력, 우울, 그리고 또 마시고 싶다, 너무 땡긴다, 하고 싶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신체적 금단 중으로 하나 묶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친구들 혹은 또 가족들도 그런 분이 계세요. 가족분들도 당신이 이렇게까지 술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전혀 안 괜찮지만 이렇게 왜 조절을 못해? 한두 잔씩 먹어. 괜찮아. 이거는 필요해. 그렇게까지 아예 안 먹을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알코올 문제가 아주 심한 음주자를 둔 가족분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제일 가까운 사이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 때문에라도 술을, 금주를 방해하는 인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직장 및 사회입니다. 보통 뭐 회식을 한다거나 뭐 내가 이제 여러 직종 중에서 요즘에는 사실 시대가 사회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술을 마셔야만 뭔가 이 직장에서 조금 원활하게 생활이 가능하고 마시지 않으면 뭔가 소외되거나 굉장히 특정하지 못하지만 뭔가에 내 느낌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체, 주변 가족, 직장 이 세 가지가 크게 우리의 금주를 방해하는 요인.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오면서 뭐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알코올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지금 갖고 계시고 이거를 이제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나에게 방해하는 요인들이 내 전부예요. 내 몸,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아이러니하죠. 그렇다고 내가 가족을 버리거나 직장을 버리거나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내 삶과 내 환경이 어찌 보면은 이 문제를 계속 유발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는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 가시거나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이제 술 끊어야 돼. 술 끊어야 돼. 영원한, 완전한 금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온고잉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어느 딱 시점, 끝, 여기서부터 이제 금주입니다. 이제 회복입니다. 이제 끝입니다가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영원히 우리가 어찌 보면 눈을 감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권고하는 회복,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절해서 마시는 거에는 타협은 없어요. 무조건 끊어야 돼. 아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3, 4분 정도는 그래도 내가 가능만 하다면 조금 조절을 해서 한두 잔이라도 마시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 거에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죠. 술 마시면 재발이에요. 물론 한 번만으로 뭐 재발이냐 실수냐를 구분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술에 대한 문제가 발견됐고 그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그 문제로 이제 스스로 해결이 어려워서 뭐 병원이나 센터나 뭐 입원시설까지 어떤 경험을 하고 회복을 치료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완전한 금주가 권고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권고에 이제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음주자가. 나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두 잔만 마시면서 조금 줄이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금주라는 답만 강요합니까? 그럼 저 그냥 안 할래요. 제가 어차피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할래요. 바라는 바가 아니고 의욕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주일에 한 5번, 6번 술을 마시는데 한두 번까지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줄이겠는데 당장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지 마세요. 먹으면 입원하세요. 이러면 내가 너무 지금 의욕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한계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중독에 알코올 사용장애 노출되었다가 절주 생활을 하면서 지금 유지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금주만을 해서 유지하는 분도 계시고 절주를 해서 유지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뭔가 이제 신체, 정신, 사회 기능과 음주의 리스크, 위험성 정도가 금주자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한계점이 있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일 안전하고 확실하고 지금까지 검증된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각도 조금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바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증된 어떤 단체에서
권고하는 정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IAA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리즘, 의존, 중독 이것들에 대한 이제 센터입니다. 뭐 기구입니다. 자, 여기서는 세 가지를 제시해요. 우리가 DSM-5 기준 회복이 아까 우리가 진단에서 봤던 11가지, 12가지 그 항목에서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기본 전제입니다. 그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절제를 희망하신, 절주를 희망하신 분들에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음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과음은 있을 수 없으나 그 기준이 남자 일주일에 14잔 총 합쳐서, 그리고 하루에는 4잔. 그렇죠. 계산이 되네요. 그죠? 이 이내로만 마셔야 되는 거야. 여자분들은 조금 더 작습니다. 아무래도 회복 능력이나 몸집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일주일에 7잔, 하루에 최대 3잔. 그렇다고 해서 소주 잔이 아니라 이 잔에다가 한 3잔씩 드시면 안 되겠죠. 의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왜곡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한 잔만 마실 거야. 나 한 잔만 마셨어. 이 글라스에다가 막 엄청 도수 높은 술을 한 잔만 마시면 그건 이제 해당이 아니겠죠. 당연히 권고, 보통 알코올이 어느 정도 함량되는 소주 잔이면 이 정도, 뭐 고량주 잔이면 이 정도, 위스키 잔이면 이 정도, 맥주 잔이면 한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 술을 마시는 게 우리가 권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아까 이제 여러 고민 중에서 그러면 지금 술을 안 드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나아졌냐 이거야. 술을 안 먹으면 잠도 더 잘 자고 밥도 더 잘 먹고 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사회생활도 더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냐 이거야. 술만 안 마시고 그냥 무기력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심심하고 그렇게 해서 금주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술을 안 마시고 우리가 안 좋은 걸 안 할 정도면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술 마셨을 때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옛날엔 좋았는데, 옛날엔 술 마시면 스트레스도 풀렸는데 이제는 스트레스 풀 방법도 없네. 옛날에는 술 마시면서 내가 뭐 거래처랑 거래도 많이 따오고 계약도 잘하고 진짜 사업적으로도 성공했는데 이제 술 없으니까 사업도 못하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세 가지. 엄격하게 분명히 일정 기간 동안에 술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 확인, 플러스 만약에 절제해서 마실 거면 이거를 절대 어기면 안 되는, 이거를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생활, 바이오, 신체, 사이코, 정신, 사회적인 기능을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술 마실 때보다 더. 아니면 그거와 비슷하게. 그게 핵심입니다. 자.